저희가 데이터는 실제로 불러오진 않았지만 메인 쪽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부분은 다 만들진 않았네요. 어쨌든 리스트 해봤고요. 그 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포맷 죠 했고 여기 라이트.jsp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JSP, 업데이트 폼 JSP와 업데이트.jsp 하시면 되고요. 델리트 하시면 되네요. 세 개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라이트 폼에 있는 내용은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요. 업데이트 폼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정을 해서 폼은 또 동일합니다. 라이트 폼은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이제 인서트하기 전이니까 불번호가 없고요. 업데이트 폼은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수정하는 거죠.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폼을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라고 라이트 폼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무슨 폼이라고 쓰면 되다고요? 업데이트 폼이라고 좀 써주세요. 업데이트 폼. 엔터 치세요. 업데이트 폼을 더블 클릭하세요. 열었습니다. 업데이트 폼. 지금 여기가 공지 등록이 아니라 웹장의 공지 수정이죠. 수정을 하고 있어요. 수정. 제목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M2 뒤에 그 H2에서 공지 등록이 되는 거를 수정으로 바꿔주세요. 수정을 바꿔주시고요. 데이터를 넘기려면 뭘 만들어라? 폼을 만들어라. 어떤 놈이 받아요? update.jsp가 받아요. 얘는 update.jsp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포스트 방식입니다. 되시겠죠? 포스트 방식이고요. 저희 제목에 해당되는 건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제목이 아니라 이제 번호가 나와야 되죠. 번호가 나와야 되고요. 번호 나옵니다. 번호는 이제 넘버입니다. 넘버 이거 꼭 맞아야 된다고. 넘버입니다. 넘버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 세팅할 때 사용하는 게 VA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value 속성이 있고 10 하시면 이제 10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10이 세팅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지 보기에서 제가 수정을 눌렀어요. 수정을 누르면 여기 10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 보시죠? 근데 얘는 이제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글 번호가 수정이 되면 다른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되지 않아야 돼요. 수정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read only입니다. read only 쓰시면 넘버인데요. 넘버 안에 read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read only가 보이십니다. 리드 온리 걸 리드 온리로 쓰시면 수정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는 세팅이 되는데 새로 고치 마세요. 새로 고치 마시고 10번인데요. 여기다 막 쓰셔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수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수정이 안 되게 하려면 리드 온리를 붙여라. 되셨죠? 예, 리드 온리 붙여주세요. 자, 제목도 마찬가지인데 제목은 인풋 태그에다 제목은 value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value 쓰는데 저희가 input 그 다음에 input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value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 값을 세팅할 수 있다. value 쓰시고요. 이거로 제목에 해당되는 건데 과정 소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시면 value가 세팅이 됩니다. input 태그니까 똑같이 value를 써가지고 데이터 세팅한 거 보이죠? 과정 쓰면 데이터 소팅이 됐습니다. 되시겠죠?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DB에 꺼내가지고 와서 여기다 세팅하시면 돼요. 내용 한번 세팅해 볼까요? 자, 내용은 텍스트 에러인데요. 텍스트 에러는 태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태그 사이에다가 저희가 UI 개발자입니다. 써가지고 텍스트 태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됩니다. 값으로 세팅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L 사이에 엔터 치거나 공백 문자 같은 거 집어넣어도 그게 값으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UI 개발자입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고쳐 쓸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값을 세팅할 때 input 태그는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하고요. 텍스트 에리어는 데이터 값 세팅할 때 데이터 값 세팅을 할 때 세팅 하실 때
인풋 태그인 경우에는 인풋 태그는 value라는 걸 쓰는 거예요. 태그인 경우에는 value 속성 사용 하시고요.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그 사이에다가 인풋 태그에는 태그 value라는 속성 쓰시고요. 텍스트 에리어인 경우에는 이제 태그 사이에다가 태그 사이에 값을 집어넣은 거죠. 값을 넣습니다. 우리가 값을 세팅이 돼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 라이터는 인풋 태그니까 value라는 속성으로 VA 쓰시고 value라는 속성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용원이다.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소 누르시면 되죠. 수정이 다 끝났으면 수정을 해서 수정이니까 수정 버튼 쓸게요. 버튼 쓰시고요. 보통 버튼은 3개를 만듭니다. 버튼은 3개를 만드시고요. 한 개는 이제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제 세로 입력 쓰시게 되고, 세로 입력은 타입 자체가 따로 있어요. 타입이 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셋이라는 게 있어서 세로 입력을 누르시면 걔가 새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되어서 수정이죠. 한 개 한 다음에 수정 누르시고요. 눌렀어요. 일단 막 뭐라고 해서 고쳤는데 이거 맨 처음 게로 새로 입력하기다. 그럼 새로 입력을 클릭하면 원래 있던 데이터대로 싹 바뀝니다. 밸류에는 값을 가져다가 세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새로 입력이에요. 되시겠죠? 새로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취소 버튼을 보통 만들죠. 취소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싶다. 취소 쓰시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얘를 클릭하면 이제 타입은 아무 동작을 시키지 않습니다. 타입은 버튼으로 해서 버튼으로 쓰시면 취소가 아무 동작을 안 해요. 아무 동작을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취소를 누르면 아무 동작을 안 해요. 아무 동작을. 이해되시죠? 취소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기로 가야 되죠. 보기가 이전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또는 이제 view.js에 해당되니까 이거 onClick,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하자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onClick을 하게 되면 이꼬로 다운 다음에 찍으시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로케이션 이꼬로 쓰시고요. view.jsp 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인용보 찍어야 되겠죠. 인용보를 찍어서 문자열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넘버 보내셔야 되죠. 넘버 이꼬로 물음표 넘버 이꼬로 이제 받은 넘버를 쓰시면 되는데, 현재 없으니까 그냥 10번 넘기겠습니다. 10번 이꼬로 10번 키 이꼬로 밸류 사용해서 10번입니다 라고 써서 이제 넘기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글 수정을 하러 갔을 때 이제 취소를 누르면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고 취소를 누르면 이제 글보기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동을 주석 처리 취소인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뷰로 가나고 view.jsp로 이동을 시키면 되죠.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뭔 view.jsp로 이동시키세요. 로케이션 이꼬로 view.jsp. 이해되시죠? 시킬 수 있으시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보통 많이 쓰는데,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시려면, 여기 이제 요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로케이션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히스토리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호출하면 여태까지 이동했던 모든 URL에 대해서 다 갖고 있다가 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있냐면, 이전 페이지가 그 글보기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여기 수정부터 왔다 이러면 이제 백이 없는 거죠. 맨 처음 페이지가. 그래서 맨 처음 페이지 이런 게시판 할 때는 보통 이건 맨 처음부터 오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부터 보통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게시판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에 수정을 하셔서 이제 그 수정을 누를 때 취소를 누르면 히스토리 백에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페이지로 가려면 그 history.go라는 함수가 있는데, go-2 하시면 이전 페이지로 하고요. go1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 다음 이런 걸 이제 써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
그 히스토리 객체라는 거예요. 모든 이동했던 URL들이 담겨져 있는 객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 그 수정을 했을 때 히스토리 취소를 눌렀을 때 F12 눌러드릴게요. 소스를 보기 위해서 지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다 히스토리 백 시켰죠? 히스토리 백을 이용하시면 바로 이전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전 페이지가 글복이죠. 그래서 취소가 된 거죠. 수정이 안 되고 취소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view.jsp로 이동을 해라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페이지에서 왔지 라는 거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는 2번을 사용합니다. 히스토리 백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많이 쓰시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뭐 이런 갔을 때의 새로운 페이지에 뭔 메시지를 띄웠는데 그 메시지가 처음엔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히스토리 백보다 그 1번을 사용해서 view.jsp로 이동을 해라 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걸 쓸 것인지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쓰셨고요. 수정을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정을 누르면 update.jsp로 간다 이거죠. 여기다 액션을 보셔야 돼요. 액션. update.jsp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없어서 write 현재 다 만들지 않으니까 write.jsp를 복사하시고요. 이거랑 똑같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update.jsp 엔터 치세요. update.jsp 더블 클릭하세요. 자, update.jsp 가고 있습니다. update.jsp 공지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수정 처리하고 있어요. 수정 처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끝나면 뷰로 가야 되죠. view.jsp로 가셔야 되고, 물음표 넘버 넘기게 되죠. 넘버 이꼬로 10. 되셨나요? 네. 이렇게 넘기면 콘솔에 이게 나온다. 수정했다고. 한번 콘솔 띄우고, 여기다가 이제 줄여놓고, 브라우저 띄우고, 실제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F12는 이제 없애라고 시키고, 됐죠? 이제 수정하러 갑니다. 수정 들어가서 여기다 뭐라고 수정을 하고, DB에 수정되는 건 아니니까 수정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수정하러 갔다고 여기 나오죠. 수정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글보기로 온 거예요. view.jsp로 돌아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삭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소스는 동일합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뷰로 가자 썼으니까 삭제 없네요. 이거 다시 이제 write.jsp나 update.jsp 아무거나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delete 마지막 삭제입니다. delete.jsp 엔터 치세요. delete.jsp를 더블 클릭해서 여십니다. 여시고 여기에 이제 delete.jsp 실행하고 있어요. delete.jsp 실행하고 있어요. 공지 등록이 아니라 공지 삭제죠. 삭제를 할 겁니다. 제거를 할 거고요. 여기는 뭐 그 노티스 라이트 서비스가 아니라 델리트 서비스를 실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삭제니까 여기는 업데이트도 고쳐주세요. 델리트 서비스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리스트로 가야 되죠. 글보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글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보여줄 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스트로 가시는 거예요. 리스트로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얘도 이제 부분창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콘솔 보여주게 만드시고요. 제가 지금 삭제 누를게요. 삭제 누르면 삭제로 가서 공지 삭제를 하고, 공지 삭제가 됐죠? 하시고 리스트로 돌아왔죠. 리스트로 돌아와서 처리된 걸 볼 수가 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지사항에 대한 풀 세트를 전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록을 누르면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고, 뭐라고 쓰시고, 이제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적인 처리를 할 때는 한글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번호를 클릭하면, 내용 줄을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글보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되면 수정 페이지가 보고, 수정을 하고 수정을 누르면 이제 다시 보기로 나와야 되고요. 삭제를 하면 제어지고 리스트로 갑니다.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삭제가 아니라 수정하다가 취소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로 글보기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풀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공지사항은 저희가 5분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5분에서 만든 것처럼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항목이 좀 다르죠.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요. 등록을 누르면 제목, 내용, 공지 시작일, 공지 종료일이 나온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 게시판에서 이제 그 쓰기를 누르면 이제 제목, 내용, 작성자를 입력하게 만든다. 제목, 내용, 작성자를 입력하게 만든다. 그 입력하는 항목이 좀 틀리죠.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가지고 고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